혹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굴레처럼 반복되는 가난이 너무나 지겹지 않으신가요?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조용히 포기해야 했던 그 막막함. 열심히만 살면, 성실하게만 살면 언젠간 나아질 거라 믿었는데 왜 나의 현실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이토록 힘든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열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가난은 지갑의 상태가 아니라 생각과 습관,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핍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을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가난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결핍의 언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돈 없어서 못해. 나는 돈복이 없나 봐.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정직하게 벌어서는 절대 저렇게 못 살아.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말들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돈이 없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암시이자 나의 뇌를 가난이라는 상태에 완벽하게 조율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저 우리가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명령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을 뿐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고 계속 외치면 우리의 뇌는 주인님은 돈이 없는 상태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정보는 전부 위험 신호로 간주하여 필터링해 버립니다. 반대로 돈이 나가는 상황, 돈을 잃는 상황은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로 받아들여 자꾸만 그런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장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생각을 닫아버렸지만 부자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생각을 열었다는 것이죠. 나는 못해라는 말은 우리의 뇌를 정지시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의 뇌를 작동시키기 시작하죠. 결핍의 언어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뷔페에 가서도 나는 저걸 먹을 자격이 없어. 저건 분명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결국 접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죠. 풍요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맛볼 수 있을까? 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저것을 먹으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그들은 이미 생각 속에서 그것을 가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언어입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추방하셔야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돈복이 없어라는 말 대신 나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을 향해 질주하던 내 뇌의 운영체제를 부를 향하도록 재부팅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사용법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어쩌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 바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당신의 저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혹은 주말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지쳐서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의 쇼츠나 릴스를 한두 시간씩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극적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월급날이 되면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힘들게 번 돈을 당장의 만족스러운 소비에 전부 사용해버리진 않으신가요?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는 사실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작은 욕구를 참아내는 힘, 즉 만족 지연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처럼 말이죠. 당장의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참아내지 못하면 15분 뒤에 올 2개의 마시멜로를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정해진 돈과 맞바꿉니다. 시급, 연봉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으로 벌 수 있는 돈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시간을 다 쓰면 돈도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혹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시스템을 만들거나 자산을 쌓는 데 투자합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미래의 돈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2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그 2시간 동안 나의 몸값을 높여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거나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 줄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넷플릭스를 본 사람이 훨씬 더 즐겁고 이득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1년 뒤, 5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돈과 맞바꾸고 있겠지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그 시간 자산이 자신을 대신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갖게 될 테니까요. 이것을 밑빠진 독과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겠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부어도 다음 날이 되면 독은 텅 비어 있죠. 그저 흘러버린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 오늘 쌓은 경험, 오늘 구축한 시스템이라는 물이 그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뭄 또는 위기가 닥치거나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 저수지에 모아둔 물을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저녁 30분을 소비에서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드는 그 30분, 예능 대신 온라인 강의를 듣는 그 30분이 당신의 미래 자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둘러싼 환경, 특히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 이제부터 뭔가 새로 배워보려고 해. 이런 사업 한번 구상 중이야 라고 야심찬 계획을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혹은 직장 동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되겠어? 네가 하던 거나 잘해. 괜히 딴 생각하지 마. 요즘같이 어려운데 그런 위험한 걸 왜 해? 다 사기야.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그냥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이 말들은 때때로는 걱정이라는 아주 다정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죠. 자주 언급드리는 바로 크랩 멘탈리티죠. 양동이 속의 개들은 한 마리가 밖으로 기어 나가려고 하면 나머지 개들이 전부 달려들어 그 개를 다시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개가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 남아있는 자신들의 안주와 나태함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증명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익숙한 양동이 턱을 넘어가려는 순간 그 안에서 함께 불평하며 서로를 위로하던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시작하죠. 너만 특별해?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이런 무언의 압력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성공의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우리는 결국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리곤 합니다. 부자들은 이 환경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그게 되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씁니다. 비싼 돈을 내고 세미나에 가거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이유도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환경을 사기 위해서죠. 이것을 온도에 비유할 수 있죠. 당신의 환경은 물의 온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난 할 수 있어라는 100도의 열정을 가진 뜨거운 물이라도 주변이 온통 그건 안 돼라는 0도의 냉소와 포기로 가득 찬 얼음물이라면 당신의 열정은 금방 식어버리고 결국 주변과 똑같은 용도의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차가운 물에서 빠져나와 따뜻한 물로 혹은 끓고 있는 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때로 지독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익숙했던 사람들과 멀어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단 없이는 절대로 당신의 온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온도를 높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식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그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는 강력한 관성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이라는 낡고 익숙한 옷, 비록 불편하고 춥지만 그것을 벗어 던지고 한 번이라도 입어보지 않은 부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변화가 더 두렵고 낯선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오늘 당장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저녁 30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환경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가난의 곤레는 그 첫 번째 고리가 딱 하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확천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이 작은 결단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